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금요일 장 마감 직후, 지방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영상을 미처 업로드를 하지 못했네요. 어, 좀, 바로 와서 금요일날 밤에 영상을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일정이 길어져서, 오늘에서야 부랴부랴 영상을 업로드 합니다. 주말에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돌아보니 참 날씨가 정말 가을 날씨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햇빛은 따스한데 공기는 약간 선선한 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봐서 영상 촬영 직후에 가까운 산에 등산이나 다녀올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애청자 여러분님들도 날씨가 좋기 때문에 주말에 나들이나 아니면 여가 활동을 하시면 참 좋은 날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요즘 증시는 좀 어떠신가요? 시장이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증시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이고 그 다음에 증시의 트렌드죠. 증시 트렌드가 너무 빨라요. 당일 급등하는 테마가 매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증시의 연속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그룹주가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두산 퓨어셀, 솔루스 뭐 등등이 재상장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한가를 갔는데요. 그에 더해서 이제 피플도 같이 상장을 했고 최근 상장했던 녹십자 웰빙까지 관련된 신규 상장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 다음에 전일 있었던 정부의 SOC, 즉 건설주에 대한 투자 확대, 건설에 대한 투자 부분에 있어서 또 오전에 관련 뭐 고려시멘트, 보강산업 등등이 또 상승을 하고요. 또 갑자기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내정자의 고대 인맥주가 또 올라가는 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쪽 섹터에서 군데군데 빵빵빵 터져 나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이거는 증시가 약세 기조를 보이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사실 이제 어제 증시에서도 아톤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얇게 손절을 했고 어제도 신규 상장 종목을 봤던 이유가 증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개별 급등주들이 출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뭐 공략을 하면서 지냈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그렇게 녹록한 시작은 아니다라는 점을 뭐 전제로 두고 오늘 시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미 증시 즉 금요일날 미 증시는 뭐 다우가 1% 정도 하락을 하고 나스닥 뭐 반도체 등등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락을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보면은 뭐 이유라고 할 거는 중국의 GDP 성장률 6% 이하 6%대로 저조한 발표로 인해서 장중에 국내 증시도 조정을 받았고 미 증시 즉 나스닥 선물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조정 성격이 있지 않나, 즉 국내 증시가 먼저 조정을 받고 미 증시가 조정을 해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뭐 장 초에 이제 시초가 매매하고 그 이후에는 테마 쪽 섹터를 좀 본 이후에는 매매를 좀 자제했던 금요일이었고요. 일단 특히 이제 다우가 많이 빠졌던 부분은 이 보잉
등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급락을 했고, 존스넷, 넷플릭스 등이 좀 급락을 했다. 다 종목마다 개별 이슈로 급락을 한 점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전일 말씀드렸던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전고점 부분에서 일단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이 쉬어가느냐, 진짜 돌파하느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잘 봐야 되고요. 지금 미 증시는 견조한 흐름 속에서 아주 중요한 맥점 구간을 통과 중에 있다라고 봅니다. 10월 마지막 남은 기간이 아주 중요하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에이펙에서 스몰 딜의 합의 서명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미 증시가 이 헤드앤숄더를 완성을 해 놓고, 다시 그리자면 헤드앤숄더를 완성을 해 놓고 이러한 구간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간에 있다라는 거는 중대 변곡점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파가 되면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떨어지면 급락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10월 마지막, 10일 남았으니까 10월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10월이 증시의 저점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0월 달에 나오지 않는다면 11월 달에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증시의 바닥을 만들어주면 보통 10년 주기로 봤을 때 5월 달까지는 굉장히 좋은 증시의 흐름도 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일간은 좀 집중을 해서 증시를 대응을 하고,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 체크를 한 이후에 본격적인 매매는 11월달 아니면 10월달에 모든 게 확인이 된 이후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 비중 확대를 그때부터 진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증시 차트를 먼저 좀 보고 갈게요. 일단 다우를 먼저 보죠. 다우를 먼저 보면 이때 추세를 갭으로 돌파를 했고, 지금 이 갭 자리를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는 증시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구간을 강하게 이탈을 해서 재차 이 갭을 돌파하는 모습, 혹은 여기서 갭하락이 나와서 이 갭하락이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버리면 굉장히 깝깝한 모습이 돼요. 굉장히 무서운 모습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증시가 하락을 할 때 이런 갭 구간들이 있습니다. 갭 구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은 갭이 나왔죠. 이런 아일랜드 갭이 나오면 굉장히 좀 하락폭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승의 갭을 메우는, 즉 이러한 구간, 이러한 갭을 메우려 하는 시츄에이션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럼 추세 때 하단까지 다우도 밀릴 수 있다 라고 보고 기본적인 베이스를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다우보다는 아래 꼬리를 좀 잡아줬어요. 장중에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또 트럼프의 이제 이런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명, 그리고 연준의 일단은 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 등등이 장막판 미 증시를 일부 아래꼬리를 달아준 모습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휴대폰 부품주들 괜찮았죠? 지금 애플도 상대적으로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휴대폰, 팩트셋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할 것으로 보여주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에서 일단은 아래 꼬리를 강하게 잡아준 거는 굉장히 좋아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 부분에서 똑같이 같은 시간에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부분 체크를 하고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수급을 한번 볼까요? 금요일날 최근 며칠간 지금 코스피의 수급이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일단은 뭐 이런 구간에서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금요일은 특히 하이닉스에 대한 매도가 엄청났어요. 하이닉스가 4%대 급락을 보였던 부분에서 코스피에 부담을 좀 줬던 하루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이 IT 하드웨어, IT 부품 섹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코리아 서킷 엄청나게 좋은 시세를 보였고, 그 외에 이제 그 폴더블폰 관련주로 통하는 세경 하이테크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휴대폰 부품주들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점, 이쪽 안에서 신고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좀 더 보고 가죠. 그래서 IT 섹터, 즉 코스닥, 코스피는 양시장 수급의 약화, 수급의 그 약화 속에 최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좀 쌓였던 부분,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급락으로 인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락이 좀 연속되고 있는 점, 반대로는 최근 폴더폰 3차 완판 등의 이슈가 좀 계속 불거지면서 차세대 폰에 대한 부분이 PCB 업체 쪽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카메라, PCB, 이 휴대폰 팩트색 장비 쪽이 최근 지난주는 굉장히 강한 한 주를 보였고요. OLED 밀렸고 반도체 장비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재 쪽은 최근 근 2주 동안 안 좋았어요. 다음 주 반등세를 좀 봐봐야 될 것 같고, 일단 IT 섹터는 업황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펀더멘털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Q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 P 가격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향후 증시에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다음 주는 일단은 관망하고 방향성을 체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제약바이오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죠. HLB, 메지온, 그 다음에 한올바이오 등등 살아있는 종목들 중에서 HLB가 굉장히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해서는 이제 체크를 하고 있죠. 종목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매매를 하지 않은 것 뿐이지만요. 일단 다음 주에 FDA 사전 미팅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있어 추가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고, HLB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5일선을 기준으로 잡든 아니면 그에 대한 믿음으로 강홀딩을 잡고 익절 라인을 보면서 진행을 하시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 나머지 이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관해서는 일단은 하나의 기준표를 HLB가 꺾이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살아있는 게 HLB고 지금 수급적으로 쏠림 현상이 너무 많아요. 쏠려 가는 종목만 가고 나머지 종목들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좀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일단 바닥권 제약바이오주는 그래도 반등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은 변함없는 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주말에 홍남기 부총리의 바이오를 포스트 반도체로 하겠다. 반도체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 TF를 구성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지금 시장은 조정장세입니다. 완만한 상승세 속에 조정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슈가 강한 촉매로 작용이 되길 일단은 기대를 해 보고요. 월요일날 제약바이오 전반에 수급이 쏠리는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뭐 아직 끝나지 않았고 뭐 마니커 FNG 장중에 또 10%대 이상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 비중 축소 의견은 여전해요. 분명히 각각 각 구간의 갭을 메우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경협주 금요일날 반등 나왔죠. 네, 이쪽 지속적으로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에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차기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고대 인맥주로 뭐 윌비스, 금양, 그 다음에 나머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는데 예전 전부 오세훈 관련주가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테마는 돌고 도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장 막판에 유니크로 광고 문제로 인한 위안부 또 비하 문제로 인해서 불매 관련주가 또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일지테크라든지 관련해서도 전일 움직임을 보이고, 즉 모든 종목이 파동을 그리고 내려와서 원래의 자리에서 지금 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물려서 대바닥권에 들어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반등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상장 흐름 좋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신규 상장, 지수가 좋지 않는다면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지속적으로 체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정 관련해서 이낙연 관련해서 일왕 즉위식 참석이 있는데 이미 노출된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나노메딕스도 9일 제지가 선파동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강세는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종목들 보면서 좀 이어나갈게요. 먼저 HLB 생명과학 먼저 볼게요. HLB 생명과학이 전일 장 막판에도 엄청난 또 변동성을 보였네요. 장 막판에 견조한 흐름 속에서 또 돌파 이후에 시간 외에 4%대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은 뭐 직전 고점까지 테스트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직전 고점까지. 그래서 23,000원 구간까지 테스트를 하고 움직일 생각인 것 같아요. 일단은 HLB 시총 1조를 만들어 놨네요. 다시 엄청난 바닥권의 상승이었다 보이고, HLB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에 좀 강세를 84억이면 또 크죠. 둘 다 직전 고점까지 한번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군데군데 분명히 올라가다가 여기 맞고 급락하는 모습 보일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파동에서 예전에 개인적으로는 참 영진약품이 종목을 보면서 생각이 나는데요. 영진약품이라는 종목도 대시세를 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바닥에서 3개월 동안 20배, 10배가 갔죠. 11,900원대 바닥 찍고 2만원 초입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러한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재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는 이제 개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자 영역으로 놓고 보시고, 항상 고점 부근에서는 잘 올라가다가 이러한 장대 양 음봉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리버리는 지금 매매를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도 10%씩만 하단에서 잡고 위에서 종가에 10%씩만 해서 일단은 추가를 해서 가고 있고요. 종목에서 이제 추세 종목으로 좀 놓고, 예전에
이 대장, 나름의 신규 상장 바이오 안에서 대장이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했을 때 나오는 이런 부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기업하고 운영이 되는지가 나오면 시세가 분출이 되리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루메드는 뭐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지금 장중에 참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모습이 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얘가 찌라시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좀 제외를 하고 셀루메드를요. 그 다음에 조금 거리를 둔 이후에 직전 저점까지 붕괴를 시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직전 저점을 붕괴를 시키는지 아니면 반대로 강한 거래량을 터쳐 주는지 두 가지를 놓고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반대로 이런 구간에서 개미를 털어놓고 강한 거래량을 수반한 갭을 든다면, 또 예전에 필룩스를 한참 매매를 하다가 제가 여기서 손을 놨거든요. 여기서 다 매도를 쳐버리고 이 직전 저점을 붕괴하는 흐름 이후에 여기를 갭으로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런 휩소 구간은 셀루메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하단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노이즈가 일어나고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 텔콘. 텔콘은 시가 매매 종목이었어요. 금요일날 시가 베팅을 들어갔고 5720에서 전량 매도를 했습니다. 5720에서 전량 매도를 해서 크진 않지만 한 3% 좀 안되게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이 구간 장 초부터 이제 이게 저항 구간인데 여기를 막고 이제 시가 매매 할 때 이 저항 구간이 1720인데 막고 바로 돌파가 이 봉일 거예요. 이 세 번째 봉에서 이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 돌파봉이 이게 이렇게 나와주는 캔들이, 이런 캔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바로 돌파가 안 됐어요. 시가 매매는 시가의 10분 안에서 엄청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봉이 나오지 않고 여기서 무너지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1720 이 구간에서는 전량 매도가 정답이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 처리하고 종목을 봤고요. 그 다음에 LB세미콘도 좋고 네페스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장의 대장은 일단은 네페스이기 때문에 LB세미콘은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는 종목이고요. 네페스이기 때문에 신고가 임박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LB세미콘보다 네페스를 위주로 좀 볼게요. 네페스를. LB도 괜찮은데 LB세미콘은 정말로 수급적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투신에서 매도 물량이 좀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세 또 그만큼 또 나가는 또 이런 어이없이 진행이 되는데, 60일선 장악을 하는 시점부터 강하게 올라갈 걸로 보이고, 오히려 BTS가 다시 나왔을 때 강한 흐름을 보여줄지 동시에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은 문제 없고요. 그리고 테스 반도체 장비 쪽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기업입니다. 얘가 급락을 해서 밀린다면 11선 라인에서 이제는 타볼 생각이고요. 11선 라인에서 지금 우상향 추세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우상향 가능할 걸로 일단은 보여지고, 그 다음 뉴트리. 이 종목은 참 오래 끌고 가네요. 오래. 이때 캡 들고 여기를 돌파를 못하는 시점인데
이것도 추세 때 타고 흐름 이어질 걸로 보여요. 그리고 썬데이 토즈. 썬데이 토즈가 디즈니 팝다운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음봉 하나, 뭐 장기 평선 라인에서 보면 좋겠죠. 이런 구간 다시 이런 구간 돌파를 만들었던 구간까지 음봉이 3음봉 24일날 출시기 때문에 21일, 22, 23 3음봉 나오면 되겠네요. 1, 2, 3 3음봉 시점에서 마지막 파동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음봉 1, 2, 3 그리고 ICD는 전량 매도를 했고요. ICD 제외 램 테크놀로지 굉장히 이것도 종목을 힘들게 만드네요. 이 구간에서 바닥권에 돌리는 양봉 나와줘야 될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서현전자 완만한 흐름, LG이노텍도 지난주에 시가 공략주로 이때 잡아서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목표 주가 13만원까지 홀딩을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13만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OLED 관련해서 이녹스 첨단 소재, 지금 기간 수급이 약간 들쭉날쭉합니다. 뭐 1차 정도 매수를 해보고 그간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처음 11선에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잠시 이탈, 개인적으로는 이탈을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이탈을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단기 박스권을 돌파했던 이 시점에 이탈을 해서 마지노선으로 이 구간에서 뭐 추가 매수 아니면 신규 매수 정도 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노텍도. 그 다음에 이런 거 빼고 에어부산 한번 볼까요? 저도 종목을 안 봐서. 에어부산은 흐름이 별로 좋지가 않네요. 그리고 M&A 관련 웅진, 시장에서 전혀 지금 수급을 받지 못한 흐름에서 지금 밀렸는데 종목이 쉽지가 않네요. 이때 이 노이즈가 하나 터지는 이 봉이 좀 가장 컸던 걸로 일단은 보이고요. 이때 조막손이 들어와서 시세를 움직여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한 건지, 일단은 시장이 지금 자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화되다 보니까 기존의 눌림목 매매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5음봉 라인에서 반등 일단은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 신규는 지금 위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플렉스 PCB 관련주가 다음 주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지금 K바이오 관련해서 시장이 또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닥권에서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만들어졌던 장대 양봉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는 우상향 기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여기서 마지노선을 12,400원 구간을 두고 매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무기술, 금요일날 이 단기 추세대 상방을 좀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일단은 여러 번의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종목이. 그리고 하단 추세 때 일단은 견조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모습. AI 로드맵이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AI 관련주 중에서 수급과 추세가 완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시세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월요일 관심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인 종목은 이제 나중에 오늘 또 일요일 밤에 라이브 할 때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보고 네, 라이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뭐 급등주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터지는 종목에서 단기 트레이딩도 해볼 수 있지만, 이게 돌파 매매라든지 그 당일 거래대금 대장주의 눌림목 공략이라든지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충분히 지속적인 연습이 되면 그때부터 비중을 늘리시기를 네, 권유드리고요. 아마 10월 마지막 주 이 추세가 결정나면 분명히 위든 아래든 방향은 결정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 공부 차원에서만 보시다가 방향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방송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